네, 일반적인 먹거리 물가도 요새 워낙 비싸잖아요. 네, 요즘 장 보러 가보면 예전이랑 비슷하게 담아도 계산할 때 금액이 더 나온다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작년보다 과일과 고기, 이 수산물 등 이 가격이 꽤 오르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과일부터 보면 망고는 작년보다 30% 넘게, 파인애플은 20% 정도, 바나나도 두 자릿수로 올랐고요. 수입 고기, 수산물도 비슷해서 이 미국산 갈비살은 10%대 중반, 수입 고등어는 30% 넘게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품목이 동시에 오르다 보니까 예전이랑 비슷하게 담아도 전체 장바구니 금액은 확실히 더 크게 느껴지는 건데요. 최근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수입 식품 원가가 오른 점, 그리고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했던 점도 이런 체감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딱히 많이 산 것도 아닌데 장보기가 훨씬 비싸졌다는 말이 더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먹거리 물가가 계속 비싸질 거란 얘기 같네요. 네, 이 단순히 최근 몇 달간 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수년간 식품 물가가 이 누적이 된 효과인데요. 상승세가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한두 달로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데이터처 통계를 보면요. 식품 물가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달 127.1입니다. 즉 5년 동안 27% 넘게 올랐다는 뜻인데요. 같은 기간 전체 물가는 17%대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 먹거리 가격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른 거죠. 품목을 조금 더 보면 사과는 60% 가까이, 귤은 이 2배 넘게인 105%, 국수, 식용유 같은 기본 재료들 도 40에서 60%씩 올랐습니다. 이렇게 국내 농산물, 수입 과일, 육류, 가공식품, 원재료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값이 올라온 건데요. 왜 이렇게 올랐느냐 하면 기후변화로 생산이 들쭉날쭉해졌고 식품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다 보니 환율이 오르면 원가가 바로 뛰게 되고요. 여기에 에너지 비용까지 오르면서 결국 가공식품이나 외식 가격에도 차례로 번져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런 요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겹겹이 쌓이다 보니 최근 장보기가 더 버겁게 느껴지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도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생활 물가가 단기간에 크게 꺾이기보다는 당분간 지금 수준의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 8곳의 내년 물가 전망치도 1.9%로 상향됐고 한국은행 역시 2.1%로 높여 잡은 상황입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명동의 칼국수 전문점입니다. 한 그릇에 11,000원인데 다음 주부터 12,00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아니 뭘 올려 11,000원 해도 비싼데 10,000원만 해도 돼 칼국수. 그다음 냉면도 얼마야 냉면도 난 아까워서 냉면을 올여름에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서울의 칼국수 1인분 평균 가격은 9,638원으로 매년 오름세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 인상 그런 것도 있고 면 음식의 주요 원재료인 국제 밀 가격은 최근 내림세이지만 높은 환율에 가공비까지 더해지며 국내 밀가루 가격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고환율 여파에 미국산 소고기 가격도 평년보다 19%나 올랐습니다. 한우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산, 미국산 안 먹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오르니까.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 영향에 6거래일 연속 오르며 7개월 반 만에 최고로 뛰었습니다.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달러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가지고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외식비라든지 수입 식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와 복지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의 대규모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대형마트에서 20kg짜리 쌀 한 포대 가격은 6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요즘에 더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곡식을 좀 많이 섞어서 먹어요.
가을 장마로 햅쌀 출하가 늦어진 탓에 지난 9월부터 6만 원대로 올라선 쌀값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잦은 비로 일조량이 줄면서 사과 가격도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과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선뜻 사기가 어려운 게 저도 지금 살려다가 그냥 가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 쌀과 찹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3%와 45.5% 올랐고 사과는 21.6%, 고등어도 11%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먹거리 가격의 전반적인 고공행진이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8월 1.7%로 둔화했다가 9월에 2.1%로 오른 뒤 2달 연속 2%대입니다. 긴 추석 연휴로 여행 수요가 늘면서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 물가가 3.6% 오르며 전체 물가를 0.72%포인트 끌어올린 영향도 컸습니다. 해외 단체 여행비, 승용차 임차료, 콘도 이용료 등 여행 관련 품목이 크게 상승한 게 원인이고요.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새우젓 등 김장 재료를 최대 50% 할인하고 쌀값 할인 행사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네, 목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도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은 빵값 얘기인가 보네요. 네, 빵값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빵 물가 지수가 138.61로 1년 전보다 6.5% 뛰었습니다. 빵 물가 지수 138.61이라는 건 2020년을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달 지수가 그렇다는 건데요. 5년 사이 38.61%나 올랐다는 뜻입니다. 또 지난달 상승률인 6.5%는 어느 정도 오른 건가 봤더니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였거든요. 이것의 3배가 넘습니다. 지난달에 SKT가 이 통신요금을 깎아준 것 때문에 전체 소비자 물가가 떨어져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통계청이 이 효과를 빼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봤더니 전체 상승률이 2.3%로 이것과 비교해 봐도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명 이 빵플레이션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봤더니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는 1% 미만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12월부터 뛰기 시작해서요. 12월 3.3%를 기록하던 게 올해 1월 3.2%, 2월에는 4.9%까지 뛰었고요. 그리고 급기야 3월에 6%대로 껑충 뛰어오르더니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6%대 상승률을 기록한 달을 좀 자세히 보면요. 3월에는 6.3%였고요. 4월부터 7월까지는 각 6.4%였는데 지난달 6.5%가 오르면서 2023년 7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이 빵값이 도대체 왜 오르고 있는 건가요? 네, 먹거리 물가가 오를 때마다 나오는 첫 번째 이유죠. 원재료값 상승 때문인데요.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요. 또 다른 이 주재료, 이 달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밀가루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 전쟁이 처음 발발한 게 2022년 2월 24일이었는데요.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죠.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2023년 9월에 밀가루 값이 1년 전보다 45.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에는 3.8% 하락했고요. 이후 마이너스 1% 안팎에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안정은 됐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달걀값도 많이 뛰었죠. 이 달걀값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올랐는데요.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8%나 뛴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새 빵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유명 유튜버가 직접 빵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다면서요? 네, 최근 한 유튜버가 빵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고 임시 매장을 열고 이렇게 소금빵을 단돈 990원에 팔았는데요. 프랜차이즈 소금빵 가격이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것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라 이슈가 됐습니다.
물론 일부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와서 해당 유튜버가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한국 빵값이 비싸다는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실제로 한국 빵값이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 글로벌 생활비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 한국 식빵 평균 가격이 우리 돈으로 4,150원으로 이 조사 대상 124개국 가운데 11위를 차지했고요. 특히 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 이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인건비와 판매 관리비 또 치열한 경쟁 때문에 들이는 이 마케팅과 광고 비용이 빵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이 운영 중인 이 프랜차이즈 빵집이 사실상 가격 형성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주요 식품업체를 상대로 빵 과자류 출고가 인상에 담합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